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 대응하시기 참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이럴 때 이제 업종별로 공부를 한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 좋은 종목을 찾아본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음식료 업종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또 탑픽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커피를 혼자 딱 들고 오셨어요. 이거 뭐 음식료주 커피 얘기하기 위함인가요? 네, 혼자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음식료를 얘기하려고 가져오셨다고 좀 좋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적 성격이 일단 있잖아요. 음식료주 하면. 그렇죠. 커피 한 잔 사온 거 가지고 이렇게 구박을 당하다니 몰랐습니다. 다음엔 두 잔, 세 잔. 네, 다음에는 같이 스태프분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원래 아침엔 다들 하시는 줄 알고 또 이제 약간 폐기물 될까 봐. 저희가 출근할 때는 카페가 다 안 열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꼭 머리 이고 오겠습니다. 센스 있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을 하는데 요즘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시장 걱정도 물론 걱정이지만 시장 걱정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나가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저런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좀 이기는 아이디어 찾는 게 좀 어떨까라는 네. 생각 쪽에서 오늘은 음식료 업종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음식료 업종 하게 되면 요즘 그래도 시장에서 좀 그나마 견조한 맞아요. 그리고 또 시장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 음식료 업종의 특성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성장주다 아니면 뭐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만큼 안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네. 그런 섹터는 아니고 항상 꾸준했었죠. 특히 음식료 업종을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도 네. 힘들어도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그나마 또 위안을 받는 이런 것도 있고 주류? 주류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꾸준한 실적 흐름들 특히 시장이 좀 강하거나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올해보단 내년이 더 성장하고 좀 어떤 좀 성장에 대한 흐름들로 가져가는 측면들이 높은데 네. 지금같이 금리 인상기 특히 금리 정상화기가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좀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꾸준하게 실적이 나왔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못 받았었고 하는 이런 섹터나 종목들이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음식료 업종은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네.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란 표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 대비해서 꾸준하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들도 좀 꿈틀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흐름도 좋은데 그래도 비싸지가 않다. 그 부분이 또 많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특히 월급은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는데 다른 물가만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월급 깎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시대에서 참 어떻게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방법은 시비해야겠네요. 출연료 인상하라 뭐 이런 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또 부각을 받는 게 특히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어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은 대표적으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거기다 저희가 잘하는 게 뭐 라면부터 과자, 스낵 뭐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대부분 이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곡물을 수입한다는 입장이라고 되면 국제 곡물 가격에 따라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면 올라갈수록 비싸게 수입해야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을 유심 있게 보는 게 이 음식료 업종의 중요한 변화고 또 국제 곡물 가격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입하면서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우리 5% 만약에 곡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그대로 5%만 인상을 할까요? 더 오르겠죠. 네, 조금 들어가는 또 원자재 비용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는 5%보다 더 올리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마진은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은 곡물 가격보다는 상승 부분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제품 가격은.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꺾이는 시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하향 안정화라 그렇죠. 계속 올라가다가 더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좀 정체를 보인다든가 이런 쪽이 가장 좋은 게 그동안에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곡물 가격은 하향합니다. 약간.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을 또 따라 내리지는 않죠. 그럼 마진이 높아지겠네요. 마진이 훨씬 높아지죠. 네. 그래서 지금같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보다도 올라갔다가 약간 하향하는 시대 그런 쪽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이죠.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이 갑자기 거고. 확 좋아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쪽이 오히려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구간이다. 그걸 저희가 보통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제품 가격과 어떤 원재료 가격의 차이, 이 스프레드가 살짝 더 좋아질 수 있는 구간들을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곡물을 수입합니다. 네. 수입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환율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히려 좀 올라가서 그러니까 즉 수입을 할 때 보게 되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면 그러니까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할 때도 그대로 적용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싸게 상대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데 네.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되면 수입업체 입장 쪽으로는 더 좋은 입장이죠. 그래서 환율도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환율이 뭐 너무 급하게 변화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환율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곡물 가격이다. 라는 쪽에 대한 스프레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엔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올라간 거를 전이할 수 있는 업종이다. 라는 네. 쪽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하는 FFP 이쪽 같은 경우도 135.7 그러니까 즉 와. 계산하기 시작한 때부터 100대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통 약간 120대도 좀 많이 높다라고 싶었는데 꾸준히 올라가면서 135대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이 부분도 약간 인플레이션을 말해주는 흐름이라고 봐야 그러네요. 되고요. 네. 게다가 또 외식 물가 지수. 요즘에 점심 드실 때 예전에 7,000원이면 됐었거든요. 요즘은 10,000원 거의 그렇죠. 8,000원, 9,000원, 10,000원. 네, 8,000원짜리는 이제 김치찌개도 8,000원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최소한 8,500원, 뭐 9,0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물가 그 식품이 갈비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갈비탕이 이제 11,000원대에 육박하는 뭐 15,000원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네. 비싼 데 사시는군요. 네, 저희 같이 서민은 네 11,000원대도 비싸서 못 먹는 음식이 됐는데 이쪽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5.5% 오르다 보니까 13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축산물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11.5% 올랐고 뭐 통계청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 축산물 모두 다 6% 이상 올랐다는 얘기는 5% 6%대 이게 기본으로 네.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식을 할 때 적어도 10,000원이었으면 1,500원을 더 쓴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얼만큼 이렇게 물가가 올랐느냐라는 부분들도 여기서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진짜 뭐 다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음식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인플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업종 공부를 조금 더 나오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주가 굉장히 보면은 오래됐어요. 네. 예,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됐고 그런데 또 다양하게 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력이 높다 보니까 업력이 높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노포입니다, 다들. 기본 몇십 년씩은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음식료 업체 중에서 뭐 최근에 상장한 회사도 뭐 적어도 알고 보면 오래됐다가 상장을 이제 한 거지 오래됐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끌어오자 보니까 최소 뭐 50년 뭐 네. 이런 쪽은 또 기본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 그동안 계속 장사를 하면서 쌓인 돈들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을 보게 되면 저희가 유보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돈을 벌어서 배당하고 뭐 또 쓸 거 쓰고 해서 남는 유보된 금액들 이런 게 보통 10,000%, 적게는 뭐 5,000%는 기본이고요. 10,000% 이상은 또 꾸준히 늘어나는 종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어떤 신기술 그리고 또 다양해지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는 현대 사회에서 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음식료 쪽만 계속 하기보다는 신사업을 많이 진출해서 또 다른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음식료 업종이 또 다른 사업을 진출하기에 또 좋은 섹터들의 하나가 바이오 쪽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도 그렇죠. 이를 통해서 그나마 음식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먹는 거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연구하고 거기서 뭔가 또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신사업들이 또 조금씩 늘어나고 뭐 스타트업에 또 투자하고 네네.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계속 이끌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유통 쪽도 많이 진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출에서 거기서 속도가 나는 부분들이 또 얼만큼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하느냐. 또 보다 보니까 HMR도 여기 또 해당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카테고리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되면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많이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지금에 나오는 뭐 밀키트, HMR 이런 쪽으로도 꾸준히 또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사람만 먹는 거냐 반려동물도 먹는 게 있다. 요즘 그쪽 시장이 엄청나죠, 요즘에. 그렇죠.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펫 관련된 사업 쪽으로도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이쪽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겠다. 안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성과들도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그 반려동물 쪽, 반려견, 반려묘 쪽 간식, 사료 이쪽 시장도 진짜 엄청납니다. 사람이 먹는 것보다 또 비싸게 간식도 돈 내고 사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이제 신사업 진출까지도 이제 음식료 업종의 사업이다. 우리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먹는 문제하면은 계절적으로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빵하면 겨울. 겨울이죠. 호빵 업체로 알려져 있는 게 삼립식품인데 네. 솔직히 삼립식품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호빵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겨울에는 삼립이다. 그러면서 SPC 삼립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보다 파리바게트의 식자재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뭐 베스킨라빈스, 네. 그쪽에 더 많고요. 네. 저희가 빵을 공급을 할 때 이제 공장에서 만든 빵이라고 그러죠. 네. 이 빵이 오히려 맥도날드나 이런 또 프랜차이즈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많은데 약간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계절적인 특수를 안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나 계절적인 특수의 가장 또 끝판왕은 아이스크림? 그렇죠. 빙과 쪽이죠. 빙과 음료. 주류도 맥주 쪽 같은 네. 경우는 맥주도 여름에 아우 더운데 한 캬 이러지 겨울에 추운데 캬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겨울은 그냥 너무 뜨거운 방구석에 있다 보니까 마시는 정도 그 네.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는 여름이 가장 또 성수기겠죠. 네, 네. 게다가 또 음료 쪽은 대부분이 거의 다 여름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름이 가장 성수기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겨울에는 오히려 여름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지겠죠. 비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료 관련된 업체나 또 주류 관련된 맥주 중심의 업체들은 싸졌을 때 겨울에 투자를 했다가 여름에 팔고 여름 때는 또 반대로 겨울에 또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겨울에 많이 팔리는 거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묵. 어묵 같은 경우 또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술 고프신가 봐요. 아닙니다. 월요일인데요. 뭐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럴 때는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좀 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 때는 이런 또 겨울을 바라보는 업체를 또 사고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사이클에 맞는 또 계절적인 투자 전략도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음식료 업종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네. 계절적인 특수성도 고려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그 맞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뭐 비비고 같은 경우에 진짜 잘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여러 군데 또 뭐 어디 나라에서 뭐가 인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또 뉴스에 뜨면 그 종목이 반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식료 업종이 대부분의 지금까지는 약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내수 업종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수를 기반으로 꾸준하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 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1, 2년 전 정도부터 조금 좀 넓혀 보겠습니다. 더 전에 그 네. 중국에서 뭐 오리온 초코파이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러시아 쪽이었죠. 러시아도 러시아의 국민 간식 초코파이, 국민 또 보양식이라고 하는 마요네즈. 이제는 뭐 그 어디다 마요네즈 다 발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또 가장 또 특별한 음식이 도시락이라고 아시죠? 팔도 도시락. 아, 이게- 사발면이요? 네, 이게 또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발면 도시락에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는 맛있으려나? 네.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또 왜냐면 또 마요네즈 같은 경우가 열량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운 나라일수록 어. 그런 열량을 또 소비를 하기 위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하나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보다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해외 진출해서 성과를 내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단순하게는 하다 보니까 입맛에 맞았다라는 쪽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또 어떤 K 브랜드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BTS 인기부터 네. 컨텐츠 또 스쿼드 게임, 오징어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컨텐츠가 좀 인기를 받고 또 대표적으로 기생충 같은 경우도 아카데미 그렇죠. 네. 또 골든글로브 뭐 이런 식으로 또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영화를 보다 보면은 먹는 장면. 그렇죠. 저게 뭔데 이렇게 맛있게 먹지? 뭐 라면을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후룩하고 막 또 뭐가 탁 튀면서 먹는 것. 짜파게티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기생충에 나왔고 그렇죠. 오징어 게임은 칠성사이드도 나왔고 그것도 네. 나왔고 라면 부셔 먹는 게 나왔죠. 그 편의점 앞에서. 네네. 거의 소주에 라면 부셔 먹는 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해외 매출의 근거가 되는 흐름들. 그래서 또 요즘엔 만약에 저희가 해외 나가서 아 이게 진짜 한국 음식들이 인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면 좋겠는데 해외에 있는 유튜버들이 또 찍은 거 영상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한 마트 코너에 한국 라면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를 보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지만 요즘엔 쉽다고 합니다. 뭐 신라면, 불닭볶음면 등등. 네, 골고루 또 있다고 하네요. 네. 예전엔 뭐 한두 종류만 있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있고 또 이제 장류, 뭐 간장부터 고추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코너로 영어 브랜드로 맞춰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네. 이게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K 브랜드와 함께 나오는 콘텐츠의 영향들이 또 가세되는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을 때 팔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업체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가장 궁극적으로는 해외 공장을 짓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또 강하게 팔릴까는 아직 모르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판매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외 법인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충분히 이제 유통망 구조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뚫을 것들 뚫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수출이 글로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해외 법인명으로 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유통망을 확대시키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 이제 성과가 나오는 단계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아직 공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의 동향까지도 확인한다. 수출이 또 잘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실적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 여부들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대표적으로 라면부터 뭐 나오는 스낵까지도 쭉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해외 쪽에 이건 또 항상 또 뉴스가 나더라고요. 뭐 실적 시즌 됐을 때도 네. 어디 쪽 매출이 뭐 때문에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뭐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뉴스를 또 우리가 접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 잘 확인을 하나씩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섹터를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섹터로 한번 나눠 볼게요. 네. 일단 뭐 라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라면 같은 경우가
세부 섹터죠. 네, 음식료 업종에서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눈길이 가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먼저 라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국내 라면 업체 오뚜기, 농심, 삼양. 네, 죄송합니다. 오뚜기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으로 뭐 진라면에 대한 선호 이런 게 있다. 가뚜기. 저는 진라면이 이렇게 맛있죠? 진라면파가 있더라고. 저는 신라면파예요. 네, 저는 진라면 순한 맛. 예,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신라면에 청양고추 3개. 역시 좀 매콤하시네요, 앵커님은. 네. 매운맛. 그게 네, 미의 관리 비결. 네, 그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쪽이 이제 국내 쪽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뭐 농심이 시장 점유율 한 50% 장경하다가 이제 그동안 또 오뚜기가 좀 따라오다가 또 이제 삼양식품이 또 따라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의 데이터가 얼만큼 바뀌느냐는 쪽에서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쪽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심에서 어떤 중국 쪽도 약간 공략을 했었지만은 미국 쪽에서 훨씬 더 성과가 나온다는 쪽에서 미국 공장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마찬가지로 삼양식품도 중국과 미국의 법인들 세우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기존에는 중국에서도 꾸준히 한국 라면들이 팔리기 전부터 그때와 비슷하게 이제 동남아 쪽도 상당히 인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의 인기는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었죠. 동남아가 의외로 매운맛을 좋아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베트남의 그 고추 뭐죠? 무슨 땡초 비슷한데 그것도 엄청 맵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의 강점 불닭 볶음면이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또 입맛에 맞다. 그냥 기반이었었고 여기서 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라면 업체들이 단순하게 국내 내수 싸움에서 해외 쪽으로 얼마나 성과가 더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거의 또 눈길이 갈 수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또 하나의 축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라면 업체들도 수출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또 눈길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한 10월 달부터 수출이 또 괄목하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실적에 대한 변화가 커지겠죠. 네. 이 부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음료와 주류 쪽이 있습니다. 이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계절적으로 여름 쪽이 맞다라는 네. 쪽인데 그 중에서 눈길이 가는 게 위드 코로나의 수혜인 그러니까 코로나 쪽의 수혜라고 바라봤던 쪽이 대표적으로 주류 쪽으로 보게 되면 밖에서 술을 못 먹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컸던 게 와인. 그래서 와인을 또 유통하고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상장된 회사가 별로 없었는데 네. 가자 무역이라고 있었는데 이쪽은 가자 세계 주류 뭐 이런.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술 얘기하니까 또 다니다 반짝반짝. 보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쪽에서 와인 수입액을 보다 보니까 폭발했더라고요. 그 코로나 시대 때. 홈술을 많이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유통을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쪽이 마트였었는데 마트도 또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편의점 쪽에서 이 와인을 또 섭렵하다 보니까 편의점에 대한 와인 취급고가 또 상당히 올라갔고 네. 그런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뀌어야 될 상황들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주, 맥주 같은 경우는 일단 홈술에서도 뭐 영향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미미합니다. 저희가 보통 집에서 먹는 술과 회식할 때 사람들 만날 때 술에 먹는 양이 폭발적으로 다르죠. 회식할 때 훨씬 많이 드시죠? 드시는 게 아니라 붓는 거죠. 네. 이거는 마신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인사불성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만약에 네. 코로나가 이렇게 풀려서 이제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예전에 그 향수 때문에 한두 번은 또 그렇게 하겠죠.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한번 담아봐. 이러면서 또 이런 또 저희가 또 잘 먹는 게 만다 그러죠. 소주, 맥주? 네, 이런 또 그러다 보니까 동시로 또 같이 섭취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위드 코로나 때 가장 또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쪽이고 또 업소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 지금 주정 가격이라고 하는 쪽이 올라가기 시작한 올렸죠 가격을. 네. 워낙 주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발효 물질들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주전 가격을 올렸고 그러면 당연히 소주 업체들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소주나 맥주 보게 되면은 병뚜껑 있죠. 네. 병뚜껑도 가격이 한 7%인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 또 알루미늄 가격 이런 게 그렇죠. 오르면서. 네. 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삼화왕관이라고 있는데 아. 거래도 별로 안 되는데 상당히 업력은 오래됐죠. 거의 독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도 올리게 되면 소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게 되면은 앞으로 회식해도 소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많이 마시는 과정 쪽에서 왔었을 때 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는 아마 주류 업체들도 충분히 받겠다라는 쪽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주류 쪽 얘기하실 때 특히 더 이렇게 밝아 보이시는 김미수 대표님과 음료, 주류 세부 섹터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산물, 축산물이에요. 뭐 이쪽은 그 질병의 또 이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수산물, 축산물은 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류독감. 발병했다라고 하게 되면 왠지 또 그 약간 치킨이나 그리고 또 닭을 안 먹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게 약간 축산물 쪽, 그러니까 돼지고기 쪽으로 넘어가든가 수산물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수산물은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그러면 또 왠지 꺼려지다 보니까 반대로 또 그 육개라고 하는 이런 닭이나 오리. 또 오리나 아니면 또 돼지고기를 먹게 되고 또 반대로 AF라고 하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축산물 안 먹고 또 수산물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트렌드에 반해서 또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높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쪽도 하나의 질병과 또 유행에 따라서 약간 또 선호도가 차이가 있긴 있겠는데 네. 이런 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일단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돌아가는 부분들도 나오는데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축산물이나 아니면 또 어떤 닭고기 같은 경우도 쉽게 보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사료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육류 가격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쪽도 그럼 그에 따라서 또 가격을 올리다 보면 나오는 어떤 변화를 봤었을 때는 똑같이 이쪽도 인플레이션의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쪽이다. 라는 쪽도 염두를 해두시되 네. 또 만약에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가격 쪽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즉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쪽에 따라서 수요들도 또 같이 움직인다는 점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오히려 또 안 좋겠죠.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되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을 전가할 수는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수산물, 축산물 섹터 짚어봤고요. 또 이제 사료 쪽도 짚어볼 텐데 이쪽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이제 수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료업체, 뭐 팜스토리부터 고려산업, 요즘에 또 미래생명자원 이런 회사들까지도 맞아요. 네. 같이 다 급등하는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고물 가격이 올랐을 때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밀이나 옥수수를 수입하다가 네. 가공을 하는데 오르다 보면은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인상을 시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직접적으로 어떤 곡물가가 오른다. 그럼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 사료주 먼저 사볼까라고 하더라도 거의 패하지 않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쪽도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료업체들이 실적이나 동향을 보게 되면 아주 뭐 강하게 어떤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것보다 이런 파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럴 때 어떤 테마 형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꾸준하게 갖고 보유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사료주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식자재 유통입니다. 뭐 네. 대표적인 또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떨까요? 네, 대부분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가 급식 업체랑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급식이 그냥 저희가 학교 급식이 아니고요. 병원, 기업체 관련돼서 특히 보면은 맨 위층에 구내 식당 있던가 있죠. 아니면 네. 지하에 있던가 하다 보니까 거기를 담당하는 이제 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네.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런 때 업체들의 식자재 유통이나 또 급식 업체까지 같이 끼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과거에는 아예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병원도 들어오는 사람들 좀 제약을 걸기 네.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됐죠. 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또는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유통하는 입장 쪽이면 마진을 좀 더 붙여서 유통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인데 네. 벌써 CJ 그린푸드가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벌써 실적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19가 발병하자마자 실적에 타격은 받았지만 빠르게 구조조정을 했죠. 그 효과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도 실적이 아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J 프레시웨이의 변화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네. 현대 그린푸드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입장 쪽에서 꾸준하게 이런 업체들은 관심이 가야 되겠죠. 네,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식자재 유통, 급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R 아까도 밀키트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계속 수혜가 예상이 되잖아요. 네, 또 하나 이쪽도 보게 되면 저희가 CJ의 브랜드 중에서 비비고라고 있죠. 네. 만두 나오고 있고 거기서 확장돼서 이제 냉동식품 여러 가지 잘 나옵니다. 제가 보통 알기로 삼각김밥 아세요? 네. 네, 그것도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것도 냉동식품으로 나옵니다. 그거 그러면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 맛이 나나? 그렇게 하셨죠. 네.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먹으면 이건 이러면 또 PPL이지. 그렇군요. 네, 괜찮습니다. 맛이 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 확대되고 또 이제 뭐 유부초밥은 기본이고요, 이제는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밀키트 특히 요즘에는 또 다양하게 특히 외식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유 저 곱창 전골 같은 경우도 저거 이제 4만 원 하네. 아유 비싸고 집에 가다가 마트를 가봤더니 2인분짜리가 뭐 15,000원 이렇게 나온다. 네. 안에 다 들어있다. 물만 끓여서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수요가 또 상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키트의 어떤 수요나 또 HMR이라고 하는 가정간편식 이쪽도 인구 구조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겠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네. 가구 수가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줍니다. 그러면 굳이 시간 들여서 뭐 야채 손질하고 뭐 이거 따로 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간편하게 돼 있는 거 훨씬 더 접근하기 좋다라고 되면 이게 또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요즘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런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떡볶이 밀키트, 그렇죠. 뭐 네. 밀푀유나베 밀키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샤브샤브도 제 주변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창업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흑자 났대요. 그래서 그냥 글로 가서 돈을 쓰고 야채나 손질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하나의 한 트렌드가 돼서 그만큼 수요도 많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인구 구조와 함께도 계속 수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형 업체들이 해서 관리해서 단가를 또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형 업체들이 또 진출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작은 업체들이 이쪽으로 진출해서 또 실적을 보강하는 경향이 나온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MR 밀키트 세부 섹터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코로나19 때 엄청 또 붐이 일었죠. 건강기능식품 쪽입니다. 이쪽이 뭐 제약바이오랑 얽히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음식료랑도 얽히기도 하잖아요. 앞서 신사업 진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 쪽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쪽이 음식 업체가 이런 쪽이죠. 건강기능성 식품. 그쵸, 그쵸. 그래서 한때 부각을 많이 받았고 저희 건강기능성 식품의 대표주자 레드 진생. 홍삼. 네. 그래서 홍삼 관련돼서 이게 KTNG도 수혜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홍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담배가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좀 제약적이었었고요. 그래도 건강기능성 식품 하게 되면 요즘에 뭐 드세요? 뭐 유산균, 비타민 기본적으로 먹죠. 네, 배부르시죠? 아침에
이만큼 드시면은 콜라겐, 유산균,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뭐 거기에 추가로 루테인, 오메가 3? 저 죄송한데요. 아침밥을 그걸로 드시는 저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워낙에 좋아해서. 아 그러면 이제 쫙 깔아놓고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서 봉지 하나로 해서 이렇게 아침에 드시는 거죠? 공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먹고요. 네. 공복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 유산균은 그렇게 물 먹고 마시고 네. 먹고 네. 그리고 식사 후에 먹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적어야죠. 네.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또 약간 노령화의 추세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가 면역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일깨웠기 때문에 아마 그때 폭발했다가 약간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계속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영양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지 먹다가 안 먹으면 이렇게 효과를 느끼신다고 먹어야 되겠다 느끼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분상으로도 그래요. 뭔가 내가 요즘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맞아. 영양제 안 먹고 왔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마트의 코너를 가게 되면 그냥 비타민 코너는 이렇게 한쪽이었는데 요즘 가게 보다 보니까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백화점도 그렇고 백화점에도 그 브랜드별로 쫙쫙쫙쫙 이렇게 한 면이 쭉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GMC라고 하는 그 네, 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냥 수입해서 하는 이런 브랜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를 확 늘렸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물론 써 있습니다만 가서 얘기하게 되면 또 자세하게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하나의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업체별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업체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 개별성 인정 원료로는 우리나라 1위죠. 네. 그러니까 앞서 여기 루테인이나 유산균이나 뭐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는 원료를 업체들이 주문했을 때 OEM으로 가장 많이 또 잘 대응할 수 있는 업체다라는 쪽에서 또 어느 정도 실적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만 이럴 뿐 여전히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증설을 하기 시작하죠. 업체별로 들어오는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겠다 보니까 증설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꾸준하게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도 기회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여전히 건강기능성 식품은 앞으로도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뭐 콜마 B&H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주가만 밀렸을 뿐 여전히 실적은 우상향이다라는 네.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더 좋은 거네요. 건강기능성 식품 섹터를 말씀을 주시면서 관련주로는 노바렉스, 콜마, B&H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주가가 못 갈 뿐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 중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역시 뭐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종목들도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라는 쪽에서 네. 먼저는 삼양식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쪽은 앞서 언급을 다 드렸지만은 특히 밀양인가요? 거기 스마트 팩토리가 하나가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기존의 공장 가지고는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동률을 끌어올리려도 끌어올릴 수가 없었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뭐 그 해외 그 수주분을 계속 또 맞추려고 하게 되면은 또 오히려 인건비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건설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관리만 하면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줄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뭐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속도나 판관비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직전 고점대가 나왔던 부분 쪽에서 아직 10만 원대 미칩니다만 꾸준하게 지금 추세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수출 데이터만 확인된다라고 되면 레벨업이 계속 돼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아마 적어도 지금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한 10만 원대 근처인 가격대에 안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레벨업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꾸준하게 바라봐야 될 음식료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롯데 칠성에 대한 주가를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근거에는 롯데 칠성이 하는 흐름을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칠성이 들어가면 칠성 사이다. 사이다 있죠. 근데 네. 그 칠성 사이다가
요즘엔 MZ 세대가 약간 뭐라 그러죠? 제로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주류 쪽도 있는데 음료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게다가 또 먹는 샘물 이쪽도 있다 보니까 샘물은 뭐 동원거긴 하겠지만 뭐 롯데 쪽이 아이시스인가요? 네, 브랜드가 여기 저희가 여기 있었네요. 저희가 마시고 있는. 아, 네.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PPL입니다. 저희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물부터 또 음료까지 주류까지 다 하게 되면 여름을 겨냥한 대표적인 수혜 쪽이죠. 네. 근데 주류 쪽을 또 눈여겨보고 있는 게 하이트 진로와의 차이가 하이트 진로는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지만은 네. 롯데질성은 약간 좀 하이트 진로에 밀리는 것 같지만 OEM 브랜드를 제조를 해줍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곰표 밀맥주 그리고 또 주시 후레쉬 맥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새로 나왔나요? 먹고 싶진 않은데 어. 껌맛 나는 맥주인가요? 네, 그게 그런 거부터 제주 맥주라고 있죠. 네. 이쪽도 다 OEM을 생산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따라서 캐파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또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마 올해 OEM 쪽은 40%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겠죠. 그런 쪽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이트 진로보다는 롯데칠성이 낫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막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차트상으로도 박스권 계속 그려가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가죠. 그런 쪽에서 주가 수준이 PBR 1.2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비쌉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새로운 영역 쪽을 기대한다라고 했었을 때 위드 코로나의 수혜와 실적 변화 기대하게 되면은 올랐지만 계속 기대는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네. S&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참 거의 횡보죠. 그러네요. 주가도 평평하네요. 네,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좀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때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을 뿐 네.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 회사의 가장 주력이 불닭 볶음면에 들어간 소스 요즘 소스만 따로 팔더라고요. 따로 팔죠. 네. 이것도 인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뚜껑을 열어 봐야 되겠는데 뚜껑은 실적이죠. 실적 열어서 확인되게 되면 의외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관심은 별로 없지만 그냥 가치적인 투자 한번 해보겠다. 네. 뭐 시총도 그렇게 비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좀 작은 회사죠. 그런데 의미 있는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기존의 낙폭이 컸던 만큼 이 부분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가격대로 나오고 있는 약 한 2만 원대 넘어가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주가의 변화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네. 쪽에서 한번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불닭볶음면인 삼양에서 만들고 있는데 소스는 또 따로 만들고 있었네요. S&D 이 종목입니다. 네, 네, 한번 그리고 이 회사가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약간 그 여러 가지 대행해 주는 그러니까 OEM 소스 쪽이죠. 네. 이런 쪽도 많고요. 자체적으로 소스 전문. 그렇죠. 쪽이다 보니까 한때는 코로나19 때 뭐 또 부각을 살짝 받기도 했었는데 뭐 우양이나 흥국 F&B 이런 종목들처럼 살짝 부각도 받았지만 네. 그쪽보다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S&D고요. 또 김혜수 대표께서는 앞서서 이제 진라면을 좋아한다 얘기를 주셨는데 네. 오뚜기는 왜 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너무 비싸서 고가주라서? 그거보다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뚜기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수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는 오뚜기가 조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긍정적인데 게다가 또 저 대치동 가게 되면 자체 사옥도 있죠. 그런 쪽과 요즘에 오뚜기에서 자체 레스토랑을 오픈해가지고 네. 거기 그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당장에 나오고 있는 개연성은 약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자산 가치나 이런 거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는 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점 업종 좋은 건 많지만 많죠. 또 풀무원도 있죠. 이런 쪽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확인돼서 그로 인해서 실적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게 어디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좀 압축을 시켜야겠죠. 그런 쪽에서 개인적인 라면 선호와는 상관없이 네,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삼양식품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뚜기 진라면은 좋아하시지만 개인적인 선호는 그렇지만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삼양식품이 조금 더 낫다.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음식료주가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인플레나 또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앞으로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어떤 종목을 분석해 드릴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